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 이쪽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셔도 또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우리 투자 증권의 S&G 센터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봐드립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8포인트 강하게 오르면서 1878로 장을 출발한 이후로 오름폭을 더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중에는 1890선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27포인트 오른 188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지난 주말이었죠. 프랑스 등 9개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로 EFSF 신용등급도 강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오늘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강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오늘 IT 부품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1.26% 급등하면서 어제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를 한 상태고요. 104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거의 다 오르네요. 전 종목이 1에서 2%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가 1에서 2%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포스코도 1.8% 오르면서 철강, 금속 업종 강하게 끌어주는 모습입니다. LG화학도 2.5% 급등하면서 35만 8천 원 선 회복이 된 상태고요. 현대중공업도 2% 오릅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했던 금융주도 매기가 집중이 되는데요. 신한지주와 KB금융이 나란히 2%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LG전자가 좀 약한데요. 1에서 1.2%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7만 4천 원 선에 거래가 되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LG도 0.5% 시장 대비해서는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과 정유주들의 흐름도 일제히 좋은데요. 호남석유가 3.8%, 4%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와 더불어서 현대제철도 2.5% 가까이 오릅니다. 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크지 못한 상황이고요. 3포인트 상승한 523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도 하루 만에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는 상태인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1위 셀트리온이 소폭 조정을 받는 반면에 2위인 다음이 2% 급등을 하고 있고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 급등세입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1.8% 오르고요. SNS 관련주들도 매기가 강하게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CJ 옷쇼핑도 강보합권에 있고요. 반면에 어제 4% 급등했던 메디포스트는 상승분을 모두 내주네요. 6% 급락하면서 20만 원 선 깼습니다. 19만 6,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서울반도체, 포스코, ICT, CJ, ENM 모두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CJ는 1.6% 조정이 나오고 젠백스도 한 1.15% 정도 하락입니다. 종목별로 움직임이 많이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덕산 하이메탈이 4% 급등이고요. 성광밴드도 4% 오르면서 21,5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봐드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봐야겠어요. 홍희진 팀장님, 코스피 시장 봐주십시오. 코스피 시장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려감이 상당히 좀 많았지만은요, 시장 흐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시장에서 가장 큰 우려였던 부분이 뭐냐면 유럽 자금의 이탈이었는데, 지금 오늘 시장 환율을 보시면은 7원 70전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외국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워낙 강세 기조로 좀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지금 장 초반에 외국인이 매수폭을 줄이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매수폭을 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560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일단 600억 정도 순매수. 그다음에 프로그램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제와는 상반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계약수 한 1,200계약 순매수를 보이면서 베이시스가 호전되면서 일단은 상당히 조금 수급 쪽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1,900선에 대한 터치가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지만은 현재 수급상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프로그램 매수도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면서 개인들의 매도세를 일단은 좀 받아내고 주고 있는 흐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종별로 보시면
보시면 아무래도 단연코 지금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뭐 시장을 주도했던 뭐 차와정의 흐름이 가장 좀 좋죠. 지금 뭐 자동차 현대모비스 가장 흐름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차도 일단은 흐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유일한 업종인데요.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호남석유라든지 LG와 그다음에 한화케미칼 이들 종목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앞으로 뭐 중국 시장에 대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같이 같이 좀 받을 수가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는 일단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수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 뭐 삼성중공업 뭐한 3조 원 가까운 해양 플랜트 설비를 좀 수주했는데 어제 급등에 나옴에 따라 지금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일단 긍정적인 흐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증권 업종의 강세겠죠. 그러니까 증권 업종이 일단 폭등을 좀 보여주면서 앞으로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 업종 상당히 좀 오늘도 증권 업종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라면은 1900선 돌파뿐만 아니고 안착도 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수급 상황도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증권 업종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될 수 있는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상대적으로 뭐 증권 업종보다는 뭐 은행 업종 상당히 좀 부진하죠.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2%대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지는 오후 시장 가서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지수가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정도의 지금 상승이지 뭐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은 아직까지는 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오늘 시장 특징 종목을 좀 언급드리자면은 금호석유겠죠. 금호석유 뭐 이틀 동안이 아니죠. 지난주 계속해서 좀 급락이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6%대 지금 초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우려감을 떨치고 나서 오히려 좀 기대감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분기 실적이 뭐 1,000억 원 미만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00억 원 미만 정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당히 조금 기관의 매도가 큰 폭으로 좀 출회가 됐었는데 일단 어제 밑꼬리가 달리면서 오늘은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수세가 좀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홀딩 관점이 상당히 좀 바람직하겠다. 하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상황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대형주가 강하니까 중소주는 비교적 약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또 형성이 되고 있는 건지도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일단 어저께 시장이 조금 늘렸었지만 오늘도 그런 부분을 좀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현재 1.5%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는 그에 조금 못 미치는 0.6% 정도의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시장이 외국인 그 대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다 보면은 코스피가 좀 코스닥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은 조금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지수를 한번 좀 살펴본다면 어쨌든 그 이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515포인트의 어떤 저항을 돌파하고 난 뒤에 구분이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 최근에 와서는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와서 조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예전에 말씀드린 저항 구간이고요. 그리고 돌파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아래꼬리를 달면서 계속해서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시장이 어떤 또 다른 어떤 큰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515포인트가 계속해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염두에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조금 프랑스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인한 영향 때문에 코스닥도 어쩔 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개인들만 매수하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만회가 되면서 개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46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이 37억 그리고 기관이 23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지금 현재 이끌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매수하는 업종들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그렇게 큰 특징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 쪽에서 IT 하드웨어 쪽으로 19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제약업종 바이오 업종으로 기관들이 14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들에 대한 특징은 없는 것 같고 테마들의 한번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들을 한번 좀 살펴본다면은 오늘 클라우딩 컴퓨터 그리고 SNS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클라우딩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필링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클라우딩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필링크 같은 종목은 현재 1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리더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모바일 리더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한 부분을 현재 화면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SNS 관련주도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SNS 같은 경우에도 뭐 대표적으로 가비아라는 종목이 있을 수가 있겠죠. SNS 관련 종목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지금 현재 페이스북의 어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그 공개 일정이 좀 구체화가 된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가비아 같은 종목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코언이라는 종목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큰 종목 같은 경우 그래도 조금 그 중형주를 할 수 있는 SK컴즈 같은 경우도 조금 1%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정치 테마 어제 같은 경우에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통합당 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영남재벌이라든지 그리고 그 모나미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쪽에서는 그 어떤 정부 정책 테마들이 조금 쉬어가면서 SNS라든지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터가 시장을 조금 이끌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들도 한번 살펴본다면 다음 종목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 수급 종목에서 조금 가끔씩 소개를 해드린 종목인데 다음 같은 경우 3분기 때 실적이 조금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4분기에 들어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그 기존에 홈페이지 관련 그런 매출이 좀 그 광고 매출이 좀 감소를 했는데 모바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광고 매출이 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로 인한 광고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어떤 강세의 흐름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현재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성화하이텍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화하이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현대차의 어떤 1차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최근에 완성차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실적 모멘텀이 성화하이텍 쪽으로도 좀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태온 같은 종목도 현재 2%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태온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이 현재 그 중국과 같이 그 독일의 풍력 사업에 대한 풍력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풍력 쪽에서는 태용이 좀 대장주입니다. 대장주다 보니까 2%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여타 유니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조금 지금 현재 강세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하이메타도 4.9%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AMOLED의 어떤 성장 둔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그 너무 과도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올해 그 AMOLED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증설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실적으로 뭐 삼성전자에서 5.5조 정도 투자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상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게 일단 반대되는 흐름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태광이라든지 삼강밴드 같은 경우에 뭐 피팅 관련주인데 아무래도 조선 부품업체입니다. 최근에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과 조금 연결되는 흐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본다면은 아래쪽 성균광전이라든지 그리고 CNK 인텔라 이런 종목들도 현재 4%, 5%의 어떤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솔로몬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은 박스권 장세를 예견하시면서 1900선 돌파가 관건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 최용 대리께서는 신고가를 내는 중소형주에 주목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은 확장보다는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다소 보수적인 관점을 내주셨고요. HK스탁의 신은경 실장은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중요하다 집중하자 하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은 유럽은 무군악재다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겠습니다. 먼저 정영훈 연구원 포트부터 보겠습니다. 총 5종목 있으시고요. 현금 비중 20%십니다. 강원랜드, 네오이즈게임즈, 삼성카드, 삼양홀딩스, 크루셜텍 이렇게 5종목이 있으신 건데요. 현재 크루셜텍이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삼성카드라든지 삼양홀딩스는 매수가에서 큰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채용 대리 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두 종목이 있으시네요. 넥솔론과 나이백 두 종목 모두 8%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새롭게 편입하시는 종목이 있으십니다.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삼성과 애플의 독점적인 공급을 하고 있어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의견을 주셨고요. 매수가를 4,855원 제시하셨습니다. 비중 20% 실으시니까 이제 주식 비중이 100%가 되셨네요. 자, 이어서 박성일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총 4종목이 있으시고요. SFA가 16% 수익을 내주고 있고 오성 LST도 6% 가까운 수익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났습니다. 유니스는 오늘 2% 강하면서 수익은 마이너스 5% 정도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은 연구원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OCI 한 종목 있으신데요. 오늘 장중에 25만 8,500원 선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이제 플러스로 수익이 전환이 된 상태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 등락이 기록이 된 상태입니다. 신은경 실장 포트도 보겠습니다. 세 종목 있으시고요. 유비케어가 23% 수익을 기록 중이고 오셈 임플란트도 8% 이상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너스는 오늘 장에서 4% 가까이 오르는데요. 이제 매수가 부분에 접근을 한 상태고요.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신은경 실장의 유비케어가 1위고 또 4위에 오셈 임플란트를 올리셨는데요. 각각 23%, 8%의 수익을 나고 있고요. 2위는 박성일 전문가의 SFA입니다. 3위는 최용 전문가의 나이백 8%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또 역시 5위에도 넥솔론을 올리셨는데요. 8%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최용 전문가가 82% 수익이 쌓여있는 상태고요. 신은경 실장이 2위인데요. 7% 수익을 기록 중이고 박성일 전문가도 1.8% 누적 수익률이 기록이 되면서 3위에 올라와 계십니다. 예, 5인의 포트폴리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900선 돌파가 관건이겠다라고 정리를 하셨는데요. 오늘 잘하면 1900선 터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전히 지금 현재 시장은 지금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금 1900선 돌파가 좀 관건이지 않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지금 시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듯이 계속해서 1800에서 1900 이런 100포인트 정도를 좀 심리적인 좀 지지선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좀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좀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1900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안착하느냐가 향후의 증시 좀 방향성에 좀 결정을 좀 짓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우호적인 좀 여건이 조성이 되면서 전일 같은 경우도 프랑스의 그 국채 발행이 좀 성공을 하면서 좀 유럽 쪽에서 상당히 좀 시장이 좀 좋았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신용평가사들이 프랑스 그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한다고 좀 밝힘으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대체적으로 다 상승을 마감을 한 상황이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뉴욕 증시,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좀 상황인데요. 전일은 마틴 루터킹 기념일로 인해서 휴장을 했지만, 당분간 이제 오늘도 개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견조한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계속해서 좀 갈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술적으로는 좀 대대 상승장으로 좀 가기에는 좀 어려운 장세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좀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1900선을 어느 정도 좀 안착하느냐, 이번 주와 이제 설 연휴 이후에 1900선을 이제 안착하면서 주가 흐름이 좀 나오느냐가 앞으로 시장 이제 흐름에 좀 중요한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지금 1900선 지금 언저리 정도에서는 조금 짧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라는 좀 조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좀 상승을 하면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짧게 잡고서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한 시기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이제 정영훈 연구원 포트폴리오 종목들 보겠습니다. 총 5종목이 있으시고 네오이즈 게임즈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매수한 가격에서 큰 움직임은 없는 상태인데요. AS 해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우선 시장 시황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하면서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다시피 강원랜드라든가 삼성카드, 삼양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내수주 위주로 경기 방어주 위주로 좀 이렇게 좀 종목 포트폴리오가 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이 좀 좋으면서 오히려 좀 이러한 종목들이 좀 상승 폭이 좀 크지는 못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이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트에 10에서 20% 정도 비중은 좀 편입을 하시면서 좀 가시는 게 수익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개별주 중에서는 크루셜텍을 좀 공략주로 좀 잡고 있는데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신사업 진출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업황 호조와 그 외형과 수익성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좀 여전히 관심을 가셔도 좋은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크루셜텍도 최근에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가 좀 지금 하락폭이 좀 큰 상황인데요.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지금 다음 달 한 8일이 이제 실적 발표 예정으로 지금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이 이렇게 좋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니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그런 이 악재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는 이제 충분히 좀 반영이 된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만 원대 초반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 네오이즈 게임즈에 대해서는 좀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2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국내 증시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인데요. 프랑스의 국채 발행이 호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포인트 상승한 1878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5% 급등세 기록하며 188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강하게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969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713억 원, 외국인은 658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3포인트 상승한 522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 시초가로부터 큰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2.74포인트 상승한 52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은 52억 원, 기관은 18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5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은 4원 70전 하락한 1,150원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미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두드러지는데요. 전일 유로존 등급 강등으로 상승 압력을 받았지만 프랑스의 국채가 낮은 금리에 입찰되면서 현재는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설을 앞둔 내고 물량이 유입되면서 하락 압력에 좀 더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7원 80전 하락한 1,146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6위권까지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17% 상승한 104만 2천 원에, 현대차는 약 2%대 강세 보이며 23만 500원에, 포스코는 1.95% 상승한 39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9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2.84% 상승한 39,900원에, 한국전력은 1.72% 상승한 26,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1.92% 상승한 15만 9천 원에, S오일은 2.23% 상승한 11만 4,500원에, SK텔레콤은 보합권에서 13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강보합권에서 3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은 1.93% 상승세 보이며 13만 1,700원에, CJ홈쇼핑은 1.43% 상승한 28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ICT는 강보합권에서 9,390원에, SK브로드밴드는 0.9%대 강세 보이며 3,315원에, 포스코캠텍은 약보합권에서 16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동선은 강보합권에서 31,250원에, 3S는 역시 강보합권에서 22,200원에, OCI 머티리얼즈는 0.13% 상승한 7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선 테마주인데요.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통합당의 대표로 선출되면서 새로운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친노라고 분류되는 영남제군과 모나미는 상한가까지 직행한 모습입니다. 4,760원과 4,37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문재인 테마주로 불리는 바른손과 SAT 모터스 역시 강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와 보령 메디앙스 역시 4.91%, 1.73%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입니다. 중국 춘절과 내수 부양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는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제과는 1.96% 상승한 166만 4천 원에, 제일모직은 0.5% 상승한 10만 500원에, 현대차는 1.77% 상승한 2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입니다. 올해 모바일 게임 시장 성장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과 신작 기대감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소프트맥스는 약 8%대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15,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컴즈는 1.37% 강세 보이며 14,800원에, 다음은 2%대 강세 보이며 13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주입니다. 국내 증시의 강세와 함께 가격 매력이 부각되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5%대 강세 보이며 9,500원에, 대우증권은 5.13% 상승한 12,300원에, 우리투자증권은 4.82% 상승한 13,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황센터는 2시에 방송됩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유럽 재정 안정기금이 신용등급 강등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시장이 그에 비해서 선방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좀 전문가들도 어리둥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일단 뭐 시장이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방향성이 정확하게 안 잡히고 있고 상황적인 부분을 조금씩 그러면서도 개선시켜 나가는 상황입니다. 수렴이 되고 있는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갇혀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요. 오늘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또 위쪽 방향으로 잠깐 방향을 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 이제 바닥권의 주식들, 예를 들어서 증권주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화학업종들이 오늘 강세를 띠면서 시장의 흐름을 견인하고 있고요. 일단은 바닥권에서 지금 처음 반등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매수로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주 같으면 벌써 눌림목을 기다리셔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종이라든지 또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완전히 바닥을 찍고 강하게 돌려 세우는 종목이 있다면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저점 매수나 그 다음에 또 추세가 아직 살지 않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보다는 바닥권 종목들에 대해서 공략 포인트를 잡으면서 일정 부분의 현금을 유지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최병곤 전문위원님 의견을 여쭤봤고요. 자,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듣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18% 이상 수익을 내시고 차익 실현을 하셨고요. 또 오늘 새로운 종목을 매수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종목들 봐주십시오. 네, YG엔터테인먼트는 목표가를 9만 원 정도를 제시했었는데요. 장중에 무상증자 때문에 도달했고
또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91,000원에서 차익 실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편입하는 종목들이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을 완전히 다지고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접근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조선업종들이 이제 대규모 수주가 나오고 상황적인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려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에 대해서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STX 엔진입니다. 일단은 평가 자체도 이제는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제가 판단하기에도 과거 주가를 기준으로 삼아도 현재로서는 좀 과하게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보름이나 한 달 사이에 주가를 보면은 바닥을 잡고 돌려 세우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고 있고 또 기관들의 수급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중 FTA를 할 경우에 거기에서 큰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은 이 종목의 주가를 반등시키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는 15,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도 일단 15,150원 정도니까 가격적으로 약간만 조정을 좀 해주신다면 살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7,5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3,500원 정도로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 다른 여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반등을 기다리시는 대응 가시면은 무난하게 대응이 되실 듯 합니다. 예,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자 이제 오전장 투자 전략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S&P가 유로존 9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이후로 우려가 됐던 게 EFSF 시종등급 강등 여부였고요. 드디어 이제 강등이 됐습니다. 악재는 거의 다 해소가 된 건지가 가장 궁금하고 시장이 이렇게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변수가 뭔지도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그 EFSF 등급 강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뭐 KK묵은 악재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악재는요, 일단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지금 긴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실 것 같고 그리스라든지 뭐 프랑스, 이탈리아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도 뭐 채무한도 증액을 뭐 의회에 좀 요청을 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지금 원활히 좀 진행이 안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미국 쪽에서 뭐 디폴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될 좀 변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월 달에서 4월 달에 뭐 이탈리아 국채 만기가 상당히 좀 많이 몰려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근데 이제 시장에 많이 노출되는 악재긴 한데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될 좀 변수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뭐 큰 악재로서 좀 작용하기보다는 이미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악재보다는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좀 조정의 배밀이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채무한도 증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긴축안을 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기간을 좀 정해놓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돌발 변수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조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오늘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겠습니까? 많은 참여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 수급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의 심리가 불안하다 그래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 절대로 현재 시점에서는 안 되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요. 저는 2주 전인가 한 1주 전부터 계속해서 대형주에 대한 매집을 좀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 대한 이탈 의지보다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가 좀 더 큰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변수는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가도 되겠구나라는 시점에 오히려 상투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악재가 이제 해소됐으니까 들어가 보자라는 시점이 오히려 고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수 계약, 그다음에 지금 현물이나 기관, 특히 이제 투신권이나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뭐 크게 나오지만 않는다라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매물대가 일단은 1900선 이수선에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상승했다 조정받고 상승했다 조정받고 계속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지금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항권을 갭으로 돌파를 했죠. 61선에 대해서 갭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갭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 갭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1870포인트가 단기적인 지지선으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나 IT, 화학, 그 다음에 지금 실적 모멘텀이 어느 정도 좀 있는 종목, 그러니까 덩치가 크고 실적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업종이 앞으로 시장에 간다라면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아무리 성장률이 좋고 실적 개선세가 좋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이익 규모가 크지 않으면 시장을 끌고 가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적인 이익 규모가 큰 업종 자체가 시장을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동차, IT, 화학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금융주에 대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장 초반보다는 상당히 좀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이 됐는데요.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일단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흐름이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상승폭을 유지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그 금융업종에 대한 지금 매수세가 지금 유입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정책 수혜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이나 화학이나 뭐 자동차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포커스를 맞추셔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차이나킹이라든지 차이나 그레이트, 그다음에 지금 중국 원양자원 같은 종목들도 일단은 관심에 두시고, 일단은 바닥을 형성을 한다라면 단기적으로 일단은 단기적인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GDP 성장률이 4분기에 뭐 8% 미만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뉴스가 좀 많은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중국이 뭐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정태근 전문가는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실는지 들어봐야겠어요.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윗꼬리가 다는 부분 조금 걱정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조금 그 외국인 쪽에 그 선물 시장에 이제 파생 동향과 좀 연결시켜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화면 일단 화면 좀 보시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쪽 같은 경우에 뭐 아시다시피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뭐 1880포인트를 회복하게 되면서 조금 좀 더 우상향 하려는 그런 기반을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그 시장이 현재 파생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현물 매수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는 부분이죠. 외국인도 뭐 600억 정도, 그리고 기관도 700억 정도 매수를 하기 때문에 현물에 의한, 어떻게 본다면 코스피 시장 현물 시장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파생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3천 계약 정도 선물 쪽에서 매수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조금 위쪽으로 돌려주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기간별로 봤을 때는 이번 3월물 같은 경우에 어쨌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7,700 정도 매도 우위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6,600 계약 정도였던 매도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차트를 보면서 조금 오늘 전략을 좀 한번 세워본다면은 어제 한번 예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좀 같이 보신다면, 자, 어제 장 시작할 때 시장이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미결제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도 포지션에 대한 어떤 증가가 되면서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장 후반 쪽으로 가면서 여기에 대한 매도에 대한 어떤 미결제가 청산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마찬가지 여기로 좀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화면 좀 같이 보신다면은, 자, 시장이 아침에 출발할 때 시장 상승 출발하게 되면서 이렇게 시장의 미결제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구간 속에서 여기 미결제, 아래쪽이 미결제 동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큰 폭의 청산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조금 충격이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전에 보시면 이렇게 미결제 어떤 청산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조금 약간 출렁했죠. 그래서 이 부분들 보더라도 오늘 쪽에서 시장 장 초반에 들어갔던 이 미결제에 대한 부분이 큰 폭의 청산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1880포인트 이 부분을 좀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말씀도 들어봤고요. 네, 이제 중국 증시도 개장이 됐는데요. 중국 상황은 어떤지 보고 가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시장의 관심은 중국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일부터는 춘절 연휴가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지난 4분기 GDP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어떻게 예견을 하시는지 시장 흐름 어떤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예, 일단은 시장 출발 상해 종합지수 2215.89 6포인트 0.4% 정도 상승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7일에 그 통계국이 오늘 그러니까 GDP, 공업, 생산, 부가가치,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소비품 소매 매출액, 부동산 판매와 그리고 투자 등의 이제 지표를 발표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2011년에 GDP 성장률이 9.2%로 떨어질 것으로 일단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 GDP가 최근 2년 이래 신저점을 기록할 것이며 2012년 1, 4분기에는 더욱 둔화되면서 거시 조정책이 더 크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밖에 이렇게 현지 전문가들이 비슷한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경제 성장의 둔화에 대해서 그 경제 성장 확보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경제 부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 성장의 둔화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단기간에 조정책은 안정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출 관련된 얘기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통화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신규 은행 대출 목표치를 8조 위안, 통화량인 M2 증가율 목표치를 14%로 각각 설정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이제 신규 대출을 7조 5천억 위안, 그리고 M2 증가율을 16%로 각각 잡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이제 통화량 증가 목표치를 작년보다 높게 잡은 것은 올해에도 통화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중국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IMF 부총재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성장세 둔화가 중국에 부담을 주고는 있지만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배제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립튼 부총재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아시아 경제 체제한테는 이제 해외 경제가 침체되는 시점에 자국 내 수요를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밝혔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 하락 관련 통계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12월 C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하고 전년 대비해서는 4.1%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거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요. 물가 부담이 예상대로 줄어들면서 올 상반기에는 CPI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며 이는 또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봤고요. 리딩 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제 사볼 만한 종목을 들을 차례인데요. 홍 팀장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타이어 종목 갖고 나왔고요. 예. 일단은 지금 대형주기 때문에 시장을 좀 따라가는 종목으로 좀 갖고 나왔다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국내 점유율 1위 업체고요. 근데 중국에도 상당히 좀 점유율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 지금 자동차 수요가 지금 전년 대비 한 4% 정도 좀 급증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타이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증가하는 쪽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타이어 교체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급률은 낮지만,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는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이어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호재로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뭐 천연 고무 가격이라든지 합성 고무 가격 상당히 좀 많이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갭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금 대형주 매매할 때 가장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갭이 발생할 때는 특별한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갭이 좀 발생한 부분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61선에 대한 갭 돌파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한 차례 업그레이드가 됐죠. 근데 이제 한국타이어도 좀 마찬가지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인 고점, 그러니까 45,500원 구간에 대해서 지금 돌파가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46,500원 정도 일단은 가격이 온다라면은 좀 매수를 해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추격 매수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해보자 좀 말씀드리겠고,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목표가, 그러니까 참 전고점까지, 그러니까 5만 원까지는 일단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갭이 메워지는 가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서 박스권 하단 부분이겠죠. 한 42,000원 구간, 박스권 하단이 굉장히 좀 강한 지지권으로 좀 작용할 것이
것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일단은 지지선으로 삼고 그러니까 42,000원이 이탈 시에는 그때는 이제 손절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2,000원이 이탈이 안 될 경우에는 홀딩 괜찮겠다는 의견이시고요. 오늘 2.5% 오르는데 지금 가격 부근도 매수 타이밍이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타이어 봤고요. 정태근 전문가 오늘 장 공략주 들을 텐데요. 앞서서 투자 전략은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일단은 뭐 그 대변수 같은 경우에도 홍 팀장님께서 말씀 다 해주셨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늘 시장 마무리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봤고요. 그럼 예. 오늘 공략주 들어볼까요? 네, 일단 가지고 나온 종목은 K맥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일단은 그 2011년까지 LCD 그 검사 장비 업체로서 LCD 부분에서 매출이 한 80%를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LCD 업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2012년에 들어와서는 조금 그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LCD 매출이 현재 조금 그 감소를 하게 되면서 LED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매출 점차 계속해서 늘려갈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어떤 매출도 계속해서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영동제약과 그 분자 진단 자동화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바이오 매출에 대한 부분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삼성과 LG가 그 CES 2012에서 55인치 OLED TV를 출시하게 되면서 어떤 LED 시장이 조금 확대가 될 가능성도 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도 조금은 있지 않겠나 그 시장의 어떤 리포트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그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좀 확보가 됐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바로 좀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와서 지금 현재 그 수급 구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개인 쪽에서 완전 기관 쪽으로 넘어간 부분을 최근에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기관 쪽으로 매수 주체가 넘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차트적인 부분도 본다면 21,000원대 어떤 그 이전 뭐 중기 저항대로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갭으로 돌파를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쪽에서 21,000원을 두고 지지력을 좀 보이면서 아래 끌을 달면서 한 21,200원 정도 마무리를 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1,300원을 드렸는데 21,000원 전후로 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갭 부분에서 좀 발생했던 이 윗골이 있는 23,500원 정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5일선을 어쨌든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26,000원을 손절 라인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그 목표가가 한 10% 정도 되는데 한번 중기적으로 보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맥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요. 일단은 소형주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조금 소외가 되는 종목이기는 한데 이 종목은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요. 네, 예, 지금 가격대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를 23,500원까지 설정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태근 전문가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장 투자 전략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마련이 되어 있고요.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는 거고요. 또 전화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저와 통화를 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3153-2610번으로 문의 주시면 2610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2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